우리나라에서 명예는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 내용이 거짓일 때는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이어도 때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최대 형량이 7년까지 높아집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명예훼손죄 고발 건수는 약 7만 건에 달합니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 5년간 연 1만 5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1만 4천여 건으로 2014년에 비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테두리에서 정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예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형식상 위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합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일부 언론 매체가 정확한 지식이 없는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로 한국의 A사 레이더에 대해 나쁜 보도를 연이어 보도하면서 호도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언론사 때문에 곤혹을 치르긴 했습니다. 꺼리튜브는 작은 일개의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공중파처럼 공신력이 있지도 않고 대형 유튜버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잠시나마 힘들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가 무사히 개발이 됐고 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은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던 한국의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 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 장비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습니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개발 착수 4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남다른데요. 방위사업청이 7일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사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A사 레이더는 국내 기술로 개발이 어려울 거란 비관론을 깨고 거둔 성과로 방산무기 중 주요 핵심 기술로 꼽히는 몇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방산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사 레이더는 20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온 전투기용 레이더로 KF-X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인 것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약 1000여 개의 송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A사 레이더의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자적으로 조절해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장비입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만든 A사 레이더의 출고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인데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사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비관론을 깨고 국내 기술로 개발을 추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 스토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는 한국 방산무기 발전을 응원하는 사람이고 또한 한국 무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한국산 무기를 비하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무기 개발이 단순히 기술만 갖고 있다고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군 레이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자체 정비도 할 수 있습니까? 정부 고인사가 우리 군의 레이더 기술 수준과 정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군 고위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의 시작은 질문을 받은 관계자들의 답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의 3차 FX 사업에는 단골로 거론되는 기종이 있었습니다. 총 8조 3천억 규모의 예산으로
60대가량의 차기 전투기를 구매하는 3차 FX 사업은 KF-X 사업과 함께 향후 10년 내에 한국에서 진행할 유일한 전투기 구매 사업이므로 5세대 기종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2010년대 이후 주변국들이 스텔스기로 무장하게 될 상황에서 KF-X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성능은커녕 기본적인 컨셉조차 불확실했던 KF-X 사업으로만 한국에 연공을 맡기기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물색하고 최종적으로 오른 후보 기종이 F-35가 유일하였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빼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기종이며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상당수의 무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건 모든 스텔스 전투기들의 공통적인 한계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에게는 스텔스기라는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도 나름대로 전쟁 억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술적 선택폭이 크게 증가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도입을 고려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전투기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판매국의 변심이나 가격 상승, 무장 제한,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무기 판매국의 종속적인 모습을 탈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판매국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은 단순히 비싼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10년 이전부터 미국과의 치밀한 계획을 두고 숨막히는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얻어낸 결과는 총 130여 대의 F-35 구매 계획과 40여 대의 선발 주분 그리고 추가 20대 부분으로 1차 마무리를 하는데요. 반면 한국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 점과 미국에게 전투기 제작 관련 기술 190여 개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죠. 그중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핵심 기술 4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4대 핵심 기술이란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모 등이 핵심 기술이며 또 이 기술들과는 별개로 더욱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전투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에는 하드웨어적인 전투기 외형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각각의 장비를 전투기 운영 체계인 미션 컴퓨터에 통합하는 체계 통합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로 미국은 전투기 미션 프로그램을 최상위 등급의 기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어떤 동맹국이나 혈맹이라 할지라도 핵심 기술을 포함해 이것을 이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체계 통합 소프트웨어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활용정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야 하늘을 지배하는 용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술 하나가 있냐 없냐로 인해서 전투기는 그냥 비싼 깡통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11년 미국과의 F-35 구매 계약을 진행할 때 안 될 줄 알지만 옵션으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계약에 첨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한국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즉 서로 안 될 줄 알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핵심 기술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많은 식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탐색,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단 군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군 전투기와 육군 공격 헬기가 노후화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한국의 항공산업 육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군사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현대의 전쟁 양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면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 대열에 들어가는데요. 전투기 개발 생산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G8 국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되면 공군의 주력기가 될 것이며 도입된 지 30년가량 되는 공군의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군 당국은 당초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개발한 기술을 바탕삼아 한국형 전투기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형 5세대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패 가능성과 더불어 과도한 개발 및 생산 비용 등이 예상돼 포기했습니다.
대신 공군에 꼭 필요한 5세대형 스텔스 전투기는 소량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진화하는 기체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되면 KF-X의 수출 전망도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F-16급 수준의 전투기가 개발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2,000에서 3,000대의 수요가 생길 전망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10%만 한국이 KF-X로 수주하더라도 한국에게는 승산 있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또한 KF-X의 개발부터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비를 분담하고 수출 효과도 높이는 일석이조 방안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매우 힘든 난항을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과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